실전 97강 가처분 등기 3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실 지난 96강에서도 알쏭달쏭한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97강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알쏭달쏭한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오늘 내용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민법 548조에 의해 가지고요,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좀 까칠스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물건도 현재 경매시장에서 이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또 특히 제가 지난 96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 등기 되어 있다. 이거 권리 분석하는 거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마 누군가 모르겠는데 댓글에다가 이런 글을 누가 다셨더라고요.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하고 비스무리하다 그랬는데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죠. 딱 하나 있죠. 뭐냐, 앞에 가짜가 들어가니까 거짓 가짜가. 그거 말고는 가등기 가처분하고는요 완전 판이하게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딱 보시면서 피보존 권리가 뭐냐, 그죠? 그래서 피보존 권리는 뭐지? 그러니까 가등기 채권자, 가등기를 한 사람이 가등기 채무자, 그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자기는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또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 또는 건전한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 이 별의별 말들이 길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가처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보면요,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남이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2023년 같으면요, 2023 저단, 저합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와요. 그것도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 어쨌든 청구권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한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요. 그러면 가처분의 목적이 일단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 이거는 우리는 그 내막을 몰라요. 그죠? 내막을 모르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죠? 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안종현이는 쇠가슴이라서 그런 물건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된 물건 전부 다 무조건 못 들어가는 그건 아니고요.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요건 안 들어가, 이건 들어가. 그죠?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에서 밥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돈 까먹는 것보다 낫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자료를 펼쳐놓고 오늘도 제가 저건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조정을 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펼칠 건 다 펼쳐놔야겠지요. 네, 잠깐만요. 전체적인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고요. 오늘에 보니까 97강이지요. 오늘도 벌써 6월달도 다 지나갔네요. 6월 23일,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알쏭달쏭 가처분 등기. 이 지금 현재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정말로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사건입니다. 해드렸던 사건인데 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했던 거 왜 자꾸 재탕 삼탕 하냐. 이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요, 재탕 삼탕 하냐, 열탕 20탕 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한 이 사례를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동부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1 타경의 13,955호 2번 경매 사건입니다. 2번.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제가 또 볼펜을 준비를 안 했네요. 잠깐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뜰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참 준비성이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나와 있죠. 처음에는 소유자가, 이 물건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소유자가 A입니다. 근데 아마도 보니까 B가
가등기를 하고 B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이런 걸로 등기부등본상 이런 사건이 진행된 걸로 미루어 봐가지고 이 본건의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갔고, 이 저당권자가 보니까 하나은행이더라고요. 하나은행에서 B가 소유자니까 그럼 하나은행이 뭐가 됩니까? 하나은행이 채권자가 되면은 B는 뭐가 되죠?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제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 보니까 건전한권에서 2006년 4월달. 즉 이분과 B는 2006년 3월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2006년 4월달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사건이 딱 마무리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음 페이지에 딱 나오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자 어쨌든 보니까 이 본건 같은 게 하나은행이 나중에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하나은행이 뭐가 됩니까?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예. 근데 보니까 가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순위 가등기잖아요,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돼 있으니까 야 이래 했을 경우에 가등기 요것도 아마 제가 가등기 라이브 방송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B인데 아이고 소유자가 B단 말이지. 근데 이때는 우리는 뭘 보고 나름대로 이 가등기가 허당인지 아니면 진성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가등기 설정한 날과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없냐. 어떤 뭐 압류라든지 저당권 가압류 이런 게 있냐 없냐. 없어. 그러면은 이 가등기는 허당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저 2기 라이브 방송 가등기 파트를 다시 한 번 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가 이게 또 지우고 말씀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가등기가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 달에 가등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06년 3월 달에 B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기간 텀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어떤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더라. 그럼 설사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손치더라도 이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빡 해버립니다. 본등기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근데 요 가등기하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요 사이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럼 이 사람, 이 가등기는요, 본등기 할 권리가 없다더라. 요런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 안전하고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권리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물건 죽어도 입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이런 물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등기와 관련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살포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체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금 전에 우리가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제 추정했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B는 A에서 자기가 뭐 가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A가 말이지 가처분을 했네. 뭐야 봐가지고 2008년도 6월달에 가처분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 그러니까 매매 계약 해제다. 그러니까 아마도 A와 B 둘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가처분을 걸었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동산의 매수자 B가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봐, 당신 계약 내용 이행 안 했잖아.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 청구하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 이 사람아. 넘겨 하니까 소유권 넘어왔어요. 다시 A 앞으로. 그럼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여기서 보시니까 그러면 A가 있고 B가 소유권 넘어왔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 상태에서 끝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A가 말이죠. 매매 계약에 해제하고 원상 회복해라.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딱 그런 상태에서 이게 소유권에서 A 앞으로 소유권 넘어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걸 미뤄봐가 주변에서도 이런 게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말이죠.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셔서는 안 된다. 누가 매도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자, 어떤 경우니까 A하고 B하고 대단히 친합니다. 원래요, 사기 치는 것은요, 엄청 친한 사람한테 사기칩니다. 맞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기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친한 사람이 사기친다니까. 그래서 A와 B는 정말로 친해.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B가 말이지, A한테, 야, 나 집, 내가 살까? 살게. 너 있잖아. 내가 아마도 B 입장에서는 A한테 막 계약금하고 중도금 조금 넣었겠죠. 이 상태에서, 야, 이게, 이 동네 무슨 뭐 개발할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 걸 뭐 하니까 내 앞으로 가등기 하자. 그러면서 또 이제 2006년 3월 달에 말이죠. 야, 내 앞으로 소유권 넘겨줘. 야, 왜냐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었잖아요. 그럼 잔금을 못 넣었거든요. 그럼 B는요, A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니까 내 있잖아. 내 잔금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제 등기부터 하자. 응?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은행 가가지고 내 대출을 뽑을게. 대출을 뽑아가지고 내 당신한테 매매 대금절에서 대출 뽑은 금액을 너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A라는 분이 계신다면 극구 반대하셔야 됩니다. 노노노노노노노. 정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요, 법무사 대동해가지고요, 소유자에서 B 명의로 소유권 넘기면서 동시에, 이건 2006년 3월 달에, 이건 2006년 4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소유권 넘기면서 동시에 따닥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에 그것도 법무사 개입해가지고 소유권 넘기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A는 뭐다? 하나은행이면요, 하나은행 대출 담당 끊고 가가지고 대출 딱 뽑는 즉시 내가 잔금을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적으로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A 입장에서는요, 뭐 B한테 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B가 현재 소유자란 말이죠. 이 사람이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아, 당신 채무 불이행이잖아 해서 매매 계약 해지한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다시 소유권 넘겨줘 해가지고 가처분 했습니다. 2008년 6월 달에. 근데 야, 소유권 넘겨받은 것도 2011년 4월 달이니까 한참 후에 소유권 넘겨받았잖아요. 그죠? 예. 넘겨받으니까 하나은행에서 저당권자가 말이죠, 2011년 9월 달에 빡 경매 집어넣어 버렸어요. 경매 집어넣었다더라.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이게 민법 548조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이죠. 자, 이걸 다시 이제 지우고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A와 B 간에 있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소유권이 B 앞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A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 회복됐잖아요. 그럼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는 A입니다. 등기부상에. 그렇다면, 근데 이게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하나은행이 채권자다? 채권자인데 봐가지고, 채무자는 누구다? 이 당시 이 대출 뽑을 적에는 B가 채무자잖아, 채무자. 근데, B에서 소유권이 A로 씩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의 지위를 이제 상실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랬을 적에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니던 과연 하나은행 이 사람은 과연 채권자일까? 여기서도 헷갈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게 민법 548조의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시 또, 오늘은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고 A 가처분이 자체 있잖아요. 이 가처분이. 가처분이 매각으로 말소돼 버렸어요. 요 좀부터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말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이 동네가 강동구 쪽에 있는 물건인데, 이후에 말이죠, 갑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분이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매매 계약 해지하고 다음에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하였고, 그 뒤에 아마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A라는 분은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했겠지요. 그죠? 원래 가처분 넘겨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면 3년 안에 이제 본안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빡 경매 집어넣고,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고, 그 이후에 보니까 5번에 걸쳐가지고 소유권 넘어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혹시나 해가지고, 왜냐, 혹시나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단지 공실력만 있다 이거. 근데 봐가지고 분명히 이건 내 거다 내 거. 내 거라는 게 내 건데 봐가지고 그 이후에 보니까 혹시 A가 정말로 자기가 다시 재차 소송을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갔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갑이 낙찰받은 그 이후에 해가지고 5번에 걸쳐가지고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일단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말이죠. 원래 소유자가 A였습니다. A인데 여기서 B 앞으로 가등기 했잖아요. 가등기. 매매 예약입니다. 근데 보니까 2005년 12월 29일 날 가등기 하고 나서 2006년 그 다음에 3월 29일 날 이분이에요. B니까.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죠. 자, 이랬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선순위 가등기는, 요 가등기는 보니까 이 저당권이 2007년 6월 12일 날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저당권 설정됐으면 순순위니까 이 가등기는 원칙은 인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분석은 어떻게 하지? 요 가등기 설정된 날짜하고 이 가등기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짜 있잖아요. 요 날짜 요 사이에, 이 사이에 뭔가 끌적지근한 게 있는가? 끌적지근한 게 뭐지? 그러니까 가압류나 뭐 저당권 이런 권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게 없어요. 없으면은 원래 가등기는 말이죠. 가등기는 나중에 먼 훗날 말이죠. 본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본등기는 뭐다? 현재 이 가등기가 자체만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청구권 행사해버리면요. 그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안 날라 슝 소급해버립니다. 이렇듯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내가 낙찰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져가지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 슝 해버리면요. 이때 본등기 순위는 언제 2005년 12월 29일 날로 소급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때로는 엄청 낭패를 본단 말이죠. 소유권 상실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고, 그렇지 않는 오다 가다 이렇게 영상문을 보신 분들은 말이죠. 안중에 젊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 분명 말씀드려놨고, 이러한 유형의 경매 물건도 현재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뒤에 보니까 이것도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건전한권, 요건 낙찰 이후에 건전한권 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경매 정보지 상에 보면 건전한권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주식에서 하나은행이잖아요. 그죠? 하나은행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2006년 3월 29일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다음에 2007년 6월 달에 아마도 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참 좋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치는 것도 사기꾼들 있잖아요. 머리 참 좋아요. 진짜 머리 많이 안다니까요. 멍청하게 저처럼 멍청하게 뭣도 몰라.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사기치지도 못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다지 좀 나쁜 쪽으로 활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 저당권을 설정을 한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또 나오니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A라는 분이 말이지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 2008년 6월 12일 날 가처분 했잖아요. 이게 가처분하는 날짜도 참 중요한 것 같아. 저당권이 몇 년도 설정됐나 다시 보자 이거죠. 저당권은 보니까 2007년 6월 12일이죠. 2007년 6월 달입니다. 2007년 6월 달인데 전 소유자인 가처분권자는 언제 2008년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1년 후에 가처분을 해버렸어. 보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가처분돼 있으면 이게 피보존 권리를 항상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만 드렸습니까? 뭡니까? 이게 매매 계약이 있잖아. 해제하고 나 앞으로 소유권 넘겨도 이게 한마디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이제 너 채무 불행했으니까 해제한다. 요겁니다. 이 상태에서 2008년도 6월 12일 날 가처분 등기하고 나서 그 뒤에 아마도 가처분 등기한 것만 가지고는
법원에서 이렇게 소유권 인정 늦게 안 해줘요. 보니까 아마도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매매계약 해제한다.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2011년 4월 7일 날 A입니다. 이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니까.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하나은행에서 그해 9월 달에 말이죠. 임의경매 신청해버렸다니까. 경매 신청.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하니까 2013년도 4월 달에 신모 씨라는 양반, 이 갑입니다. 이 양반이 경매로 낙찰을 받고, 여기 보면 6번 가처분 있잖아요. 6번. 이게 6번 가처분이잖아요. 6번 가처분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직권 말소돼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요, 부동산 등기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전소유자, 전전소유자, 전전전 소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소유권은요, 이렇게 다른 권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말 등기해서 빨간 줄로 이렇게 딱 말소시켜 버렸는데, 이 소유권 같은 게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대로 놔두더라도 큰 어떤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거죠. 단지 뭐다 현재 이 전 소유자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소유자는 뭐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를 원인으로 해서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구나. 이건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저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이분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후에 5회에 걸쳐가지고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이전이 되었고, 이분은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민법 548조 1항입니다. 민법 548조 1항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들 아시지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경매하신다 그러면 문제 많아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민법 548조 해제의 효과 해가지고요,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요, 계약 해제.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다면요, 매매 계약 해제. 매매 계약 해제하면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계약 내용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약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집한 사람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여보, 나 당신하고 매매 계약한 건 더 이상 계약 내용 자체를 진행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해제하고 원상 회복 하자. 이게 이제 민법 548조 내용에 나오십니다. 자, 보시면 읽어봐 드릴게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했다 이거죠. 즉 뭡니까? 채무 불이행을 한 거 아닙니까? 불이행을 하니까 A가 그때 씩씩거리면서 나중에 말이지 그냥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하고 말이지. 가처분에 의해서 아마도 또 소송했겠지요. 소송을 했다니까 이게 당사자 일방이니까 A입니다. A가 매매 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가처분에 의한 소송에서 우리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한번 보셨습니까? 매매 계약 해제, 그죠? 매매 계약 해제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A 앞으로 소유권 가져갔다는 거죠. 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A가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각 당사자니까 A의 당사자 누구니까 상대방 누구니까 B죠. B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소유권 넘어갔다가 또다시 A로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이게 원상 회복해 준 거예요. 회복했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것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선을 쭉 긋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단디 똑바로 이해하시면요. 근데 이런 물건 잘 안 나와요. 자꾸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게 오늘도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랑가 모르는데, 왜냐면 이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뭐냐, 이게 공신력이 있네, 공신력이 없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제경매 절차상에서 어떤 낙찰을 받게 되면요, 강제경매는 공신력이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낙찰을 받게 되면은 실서 어떤 그 경매 절차상에서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공정 정서라든지 집행 권한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요, 애시당초 임의경매 같은 경우 담보권 실행이니까 저당권이 애시당초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인 저당권으로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내가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자 대금 납부했다 손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런까지 막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이런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느 세월에 내가 강제 경매는 공신력이 있고, 임의 경매는 공신력이 없고 말이지. 그걸 어느 세월에 따진 얘기지. 돈 벌기도 없는 바쁜 세상에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자꾸 깊게 접근해 보려면요.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저 안중에 절만 맨날 이론 이야기 한다고. 사실 이게 이론이 아닌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A가 자기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가등기하고 이제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간 상태에서 하나은행이 한 달 후에 담보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뒤에 A가 길길이 날뛰는 거야. 이 인간아, 왜 너는 계약 내용을 이행 안 하냐? 그래서 가처분을 해버렸는데, 가처분에 의한 피보증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그다음에 원상 회복해줘. 원상 회복 청구권을 피보증 권리는 가처분 등기한 상태에서 A 앞으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니까요. A가 A, B, 근데 보니까 이제는 하나은행에서 씩씩거리면서 말이지. 으이씨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뭘 해버렸다. 건전권 담보권 실행하니까 이게 임의 경매 신청하였다는 건데. 자, 이 사건이 그랬는데, 그럼요. 여기서 보니까 원상 회복에 집중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왕에 방송 들으시는 김에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상 회복에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A 앞으로 소유권 너무 원상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의 권리는 뭐냐? 제3자가 하나은행입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좀 이따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나은행이 제3자인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국 뭐다? 건저당권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건저당권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럼 이 건저당권은 유효하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저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건 경매 신청하면 이 경매 신청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니까 매매 계약의 해제 전 후로 나눠집니다. 자, 이 A라는 분이 이때 가처분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다? 매매 계약의 해제. 이게 여기 저당권 설정은 말이죠.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이거 설정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A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한 시점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나중에 뭐다? 매매 계약은 A가 해제를 언제 요구했으니까 이때 매매 계약을 해제했단 말이죠. 해제 요구했어요. 근데 건저당권 언제 이렇게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더라, 전에. 그러니까 요건 같은 경우 매매 계약 해제 전에 될 때 그걸 보시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또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요걸 잠깐만 여기 있네. 이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요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매 계약의 해제 전후입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어떤 제3자의 권리가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라고. 요때 매매 계약의 해제가 됐다.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신 분들은 짜증내지 마시고요. 강요하지 말고요. 저는 알아요. 봐가 여러분들 막 짜증내는 게 다 눈에 보여요. 봐가. 매매 계약의 해제 전과 해제 후로 나눠진다 이거죠.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제3자의 권리가 있다. 그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런데 매매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이 되어 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가 예를 들어가면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럼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이 사람아 당신 말이지 등기부등본 보니까 가처분 등기 되어 있잖아. 그죠? 가처분 등기 되어 있는 걸 네가 두 눈으로 뻔히 알면서도 네가 이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건 나는 너의 그 행위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야. 악질이야, 악질. 따라서 나는 보호를 안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런데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제3자가 예를 들어 저당권 실증됐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봐가 말이죠.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단 뭐다. 이 사람도 선의에 이게 보니까 선의냐 악이냐 이게 또 민법으로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이제 선이다 악이다 또 우리 민법 보니까 선의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의래 선의. 근데 아니야. 상대방 입장에서 쟤는 선의가 아니라 악이야. 그러면요.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거 예를 들자면요. A가 있고요. A가 있고 그 다음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잠깐만요. A가 소유자고 그 상태에서 B도 소유자예요. 등기부상 B가 이제 소유자 된 거예요. 소유자 됐는데 그 뒤에 이제 B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건저당권이 아니고 C라는 사람 임차인이라지 임차인 그래? 왜 C가 나타나느냐니까 B가 임대인이니까 C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와 B 간에 있어서 정산이 다 안 끝났어. 정산이 다 안 끝났어요. 정산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보니까 A 입장에서 보니까 B, 즉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자 입장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잔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지 말이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본인들이 그 매매 계약상에 특약사항으로 상대방의 어떤 이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상대방에서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매매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 그때 나중에 가로등께서 A가 말이지, 야 B한테 이야기합니다. 난 너하고 매매 계약 진행 안 해. 그래서 매매 계약 있잖아. 매매 계약 내가 해제한다. 매매 계약 해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 해제한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사건처럼 보셨듯이 매매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여기 뭐 원상회복 업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업무가 있네. 야, A 앞으로 다시 소유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공증 붕 떠버리잖아요. 왜? C는 누구랑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까? A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B랑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B가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어. 상실하고 다시 원래 전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했을 때 C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데 이때 C는 바로 제3자입니다. 제3자인데 이게 제3자의 권리하면 임차인이니까 뭐가 됩니까? 임차권. 그죠? 임차인이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모두 이 임차인의 지위는 부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매매 계약 해제는 이때 했지요. 근데 임차인이 요 본건에 있어서 B랑 언제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까? A가 매매 계약 해제다!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 소유자가 A인데, 소유자. 또 다시 소유자인데 B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A가 말이지, 매매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해! 이게 가처분 해버렸어요. 가처분했는데 이 C라는 멍청이가 말이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이런 애들 보호해줄 어떤 그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 사람아 매매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든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만천하에 딱 공지가 돼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 받냐. 너 눈이 악세사리냐 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맞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그럼 어떻게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이런 권리를 취득한 자. 이 자리에 보면 임차인도 되지만 우리 조금 전에 보셨듯이 건저당권 아니었습니까? 건저당권도 되겠죠, 그죠? 건저당권자 입장에 봐가지고 일단 소유자가 A다, B다. 근데 이 사람하고 담보 대출을 해주고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전 소유자가 말이지 매매계약 해제한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알 방법이 있냐고. 알 방법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548조 그러나 3자 이게 보니까 저당권 임차인이 해당이 된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어떤 권리를 취득한 자, 그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임차인과 관련된 이게 하나가 또 시간 엄청 나오네요. 자, 이 사건 번호는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07-38,908호 판결 사건인데요. 보니까 자 보십시오. 매수인으로부터 집을 산 사람이잖아요.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예. 자, 아마도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예? 매매 계약 썼다가 매매 계약 안 해!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뭐 주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용해나죠. 민법 548조 제1항 단서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3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뭐냐면 건전항권자도 넣어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 권한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인이죠. 임차인 본인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아마 보니까 A에서 B로 소유권 넘어갔다가 다시 A한테 원대복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C라는 임차인하고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A가 대단히 참 기분 나쁘겠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말이지 B가 다 받아가고 말이지. 이 C는 뭐다 나중에 A한테 보증금 돌리도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리가 조금 삐딱선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착하게 살아가십시다. 그죠? 세상 착하게 살아가야지 너무 삐딱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가 요거 이제 다음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말이죠. 2부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강 제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